저 수평선 위의 연기는 사고가 아니고 산업 화재도 아닙니다. 저것은 알살미라는 쿠웨이트 대형 유조선이 두바이 해역에 정박해 있을 때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아 불이 난 것입니다. 선체에 난 이 구멍을 보세요. 이 배는 어떤 전쟁 지역을 억지로 통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 멈춰 있었고 정박해 있었으며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알살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격당한 선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생존을 단 하나의 해상 통로에 맡긴 이야기입니다. 단 34km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자 전 세계는 자신들의 취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겨우 34km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 통로를 지배하면 세계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이 통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 배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싣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란이 당신이 통과하지 못하게 결정하면 글쎄요, 당신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도한다면 알살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은 이란이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힘이 최고조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이 오히려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전쟁 전에는 하루에 약 110척의 선박,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오늘날 그 수는 10척 미만입니다. 거의 2,000척에 달하는 선박들이 이 수로의 양쪽에서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갑자기 전쟁 지역이 되어버렸죠. 석유 가격은 배럴당 12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까지 연료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너무 절박해서 이란과 협상하여 선박의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축하했습니다. 이란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수십 년간의 위협이 마침내 진짜 힘으로 바뀐 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때 바로 그 약점이 어디인지 드러난다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제 막 전 세계에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정확한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그 해협을 하나의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란 영해 내 라락섬 근처에서 혁명 수비대는 특별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란군이 허가한 대표자들에게 화물 전체 목록, 모든 선원의 이름, 최종 목적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과 허가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건너는데 돈을 지불합니다. 보고된 금액은 한 번 건너는데 200만 달러로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지불됩니다. 이란은 달러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제재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이 통행료를 영구적으로 공식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따라서 선박들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의 행동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취라고 합니다. 위협을 이용해 강제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해양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역사적 유사점이 있습니다. 2000년대의 블록버스터는 연체료를 너무 과하게 받아서 그들의 고객들조차 대안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바로 이것이 넷플릭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의존성을 돈벌이로 삼은 것이 독점을 무너뜨린 원인이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란과 협상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통행료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도를 보면 즉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오만의 최북단에 위치한 무산단 반도는 북쪽을 향해 칼처럼 뻗어나가며 호르무즈 해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 이 지점에는 불과 수십 킬로미터의 땅만이 존재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돌기 시작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 땅을 뚫는 겁니다. 운하를 파는 거죠. 배들은 페르시아만에서 바로 오만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이란 영해를 지나지 않고 누구에게도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 인기를 끌어서 미국 하원의 전 의장이 이 운하를 핵폭탄으로 파는 제안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안은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진지하게 다시 올렸습니다. 문제는 무산담 운하가 지도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몽이라는 점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들은 하자르 산맥입니다. 그 산들은 해발 3,000m에 이릅니다. 그 암석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종류의 돌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 내부의 압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려면 운하는 최소한 깊이 25m, 너비 200m가 되어야 합니다. 수백 개의 관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문처럼 작동하며 파나마 운하의 관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3천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3천억 달러입니다. 이는 파나마 운하 거의 60개 건설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 금액은 여러 나라의 연간 생산액보다 많습니다. 이 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가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34km입니다. 운하의 폭은 아마 200m 정도일 것입니다. 통로가 좁을수록 봉쇄하기가 더 쉽습니다. 2021년에 한 척의 배가 수에즈 운하에 자초되어 6일 동안 전 세계 무역이 마비되었습니다. 무산담을 지나는 운하는 미사일, 드론 혹은 잘못 위치한 한 척의 배 등 어떤 공격에도 완벽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산담을 지나는 거대한 운하는 가장 극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프로젝트를 수십 년 논의하는 사이 또 다른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실용적이며 이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출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헤드라인도 없이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페트로라인이라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송유관은 땅속에 묻힌 거대한 파이프로 석유를 아주 먼 거리까지 운반하는데 마치 지하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이 송유관은 길이가 1200km입니다. 이 송유관은 나라 동쪽의 유전에서 시작해서 홍해에 있는 얀부 항구까지 이어집니다. 반도의 반대편, 즉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난 곳입니다. 이 송유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송유관은 1980년대 전쟁 기간에 건설된 것으로 이란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송유관은 수십 년간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송유관은 최대 용량인 하루 700만 배럴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어떤 채널도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송유관은 45년 동안 존재했지만 한 번도 최대 용량으로 가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2026년 3월 11일 이 전쟁이 시작된 지 몇 주 후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륙 유전에서 출발해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바로 연결되는 360km 길이의 송유관도 최대 1개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협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코르파칸 항구는 이미 선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 세계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빠져나갈 길에 첫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경로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세계가 인프라 구축에서 좀처럼 본 적 없는 속도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에미리트, 이라크와 에미리트, 카타르와 에미리트 사이에 새로운 송유관 건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연결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란이 인질로 잡고 있던 또 다른 나라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대체 출구를 찾는 각 배럴은 다시는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배럴입니다. 그리고 판도를 바꿀 제한이 있습니다. 산도 없고 3천억 달러도 필요 없고 한 세대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샤르자에서 오만만의 푸자이라까지 116km에 달하는 회랑입니다. 하자르 산맥의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합니다. 거대한 관문도 없고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깊이도 없습니다. 송유관과 도로로 이뤄진 회랑이 푸자이라를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예상 비용은 40억 달러입니다. 이제 이 금액을 거대한 운하의 3천억 달러와 비교해보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체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위기의 비용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매우 시급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당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휘발유 가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는 빵, 쌀, 옥수수,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을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생산하려면 농부들은 비료가 필요합니다. 비료는 땅을 살리고 식물이 더 빠르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비료 없으면 수확량 줄어요. 수확량이 줄어들면 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그 문제는 모두의 식탁에 영향을 줍니다. 중동 근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모든 비료의 3분의 1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페르시아만은 전 세계 요소의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까지를 생산합니다. 요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 종류로 천연가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소가 없으면 농작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요소의 가격은 톤당 500달러 미만에서 7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최악입니다. 지금이 바로 북반구의 파종철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올해말 수확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비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농부들이 비료를 못 구하면 2026년, 2027년 식량 가격이 크게 올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모든 대륙 국가가 이런 수출에 의존합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는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비료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은 사용하는 비료의 거의 전부를 수입합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비축량이 거의 없어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석유처럼 세계적으로 비료를 비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비료가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최대 3개월 정도의 여유밖에 없고 그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식량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시아가 이 위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태국은 이미 폐쇄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럽고 비싸며 기후에는 퇴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위기는 수년간의 환경 보호 노력이 가속화하지 못했던 변화를 빠르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같은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중국은 수십 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증가하고 있던 전기차 판매는 이런 유가로 인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란이 자신의 최강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세계를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힘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유에 덜 의존하는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점점 덜 신경 쓰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가장 큰 패배는 폭격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작전이나 해상봉쇄, 유엔 결의안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굴착기에서, 사막에 묻힌 송유관에서, 이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진 항구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란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명의 운명이 34km 폭의 바다에 달려있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 교훈을 가장 값비싼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교훈을 배우지 않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살미는 여전히 두바이 해상에 있습니다. 선박에는 200만 배럴의 석유가 실려 있지만 그 석유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이미지는 가득 찬 배가 멈춰서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은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아마도 이것은 곧 밖의 상황을 요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폭탄으로 이깁니다. 이 전쟁은 글쎄요, 아마도 송유관으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대체 경로들이 이란이 해협을 장악하는 힘을 빼앗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